제가 완벽하게 설거지 당한 남자분을 알고 있는데요. 나도 모르게 결혼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 이 여자랑 그냥 결혼하지 뭐. 결혼 네 맘대로 했어도 이혼은 네 맘대로 못한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일요일입니다. 요즘에 그 설거지론이라는 말이 좀 유행인 것 같아요. 설거지론, 퐁퐁단? 뭐 그런 말들이 유행인 것 같은데 처음에는 댓글에 설거지론에 대해서 얘기해달라 그런 댓글이 있어서 처음에는 정치 얘기인가 했어요. 마치 무슨 정치판에서 이렇게 나온 얘기인가 하고 이제 찾아봤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결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결혼 생활, 특히 이제 남자분들 입장에서 본 결혼 생활의 부당함, 뭐 불합리한 점들에 대해서 그걸 이제 설거지에 비유하는 그런 표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완벽하게 설거지 당한 남자분을 알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분은 좋은 대학을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 개발을 계속 열심히 해서 이제 대기업에 취직을 했어요. 연로하신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고, 그리고 어머니는 지방에 계시고 이분은 이제 경기도에서 살고 있는데 이제 열심히 일하고, 그러니까 근검절약하고 별다른 뭐 유흥이나 그런 거 하지 않고 오로지 회사 집 이제 다니면서 자기 개발 열심히 하고 회사에서 이제 승진하고 돈 열심히 벌고, 그러니까 돈을 허투루 쓰지 않으니까 다 저금해서 집도 장만을 했어요. 저도 아직 집이 없는데요. 네. 이분 아무튼 열심히 해서 집도 장만했어. 자가 아파트도 있어. 그러고서 이제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결혼할 상대를 만나지 못해서 결혼이 계속 늦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뭐 결혼을 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살고 있는데 연로하신 어머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장가를 가길 바라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마흔이 훌쩍 넘어가면서 이제 누구 소개로 선을 봤어요. 그래서 여자분을 소개받았는데 뭐 그다지 그렇게 마음에 썩 드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냥 이제 사람이 그래도 마음씨가 곱고 이제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서 몇 번 만났어요. 근데 여자분이 되게 적극적인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이긴 하지만 내가 뭐 결혼할 만큼 마음에 들지는 않은데 나도 모르게 결혼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 여러분들 이게 되게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요. 그러니까 이혼 상담을 할 때 저는 왜 결혼을 하게 됐는지를 항상 여쭤보는데 그 과정을 얘기하다 보면요. 내가 원해서 결혼을 한 게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되게 웃기잖아요. 아니, 내가 선택해서 결혼하는 건데 누가 강제로 결혼시킨 것도 아니고 근데 어떻게 내가 선택하지 않을 수가 있지? 라고 의문을 품을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요. 이게 긴가민가 하는데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막 상견례를 하고 있고 결혼식장을 잡았고 심지어는 결혼식 당일날 나는 결혼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사실 내가 얘랑 결혼해도 되는지에 대한 확신이 아직 없는데 그렇게 막 무언가 이끌려서 결혼이 되는 경우들이 심심치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도 내가 이 여자랑 결혼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아직 결정을 나는 내린 게 아닌데 갑자기 막 여자가 자기 부모님을 보자고 그래서 그냥 사귀는 사이에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는데 그게 상견례가 되고 나도 봤으니까 여자도 인사를 드리겠다고 하고 우리 시골에 있는 부모님한테 찾아오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그래 뭐 이 여자가 나쁘지 않고 나도 뭐 결혼할 나이가 좀 너무 지났고 그러니까 이 여자랑 그냥 결혼하지 뭐 그런 생각으로 결혼을 한 거예요. 이제 시골에 계신 어머니는 너무 좋은 거죠. 노총각인 아들이 결혼을 하니까 좋고 그러니까 많은 걸 따지지 않은 거예요.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냥 아들이 좋아하니까 결혼시킨 거고 근데 또 아들은 나중에 안 일이지만 엄마가 그렇게 권해서 자기는 결혼을 한 건데 그러니까 서로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서로 엄마는 아들이 원해서 결혼한 줄 알고 있고 아들은 엄마가 원해서 결혼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결혼했어. 그러면은 남자는 대기업에 다니고 여자는 결혼하기 전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둬요. 계약직이었는데 결혼하면서 이제 그만두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오케이 했어요. 어차피 내가 벌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임신이 바로 돼서 아이를 출산하니까 집에서 아이를 보는 것에 대해서 남자도 오케이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는 결혼과 동시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또 임신이 돼서 이제 아이를 출산을 해요. 늦은 나이에 아이를 임신하고 갖게 되니까 이 남자도 되게 좋아하고 남자의 어머니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면은 좋겠죠. 자, 그럼 이 여자분은 이제 전업주부가 됐잖아요. 그러면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어요? 첫 번째 전업주부니까 가사노동을 해야 되잖아요. 가사노동이라는 것은 뭐 설거지, 음식하는 거, 그 다음에 청소, 빨래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남자가 퇴근하고 집에 오면 집이 항상 엉망인 거예요. 정리가 안 돼 있어. 그래서 남자가 청소를 해. 그럼 여자가 하는 말이
아, 그거 네가 해라. 네가 더 잘하니까 네가 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답답하지만 해요. 그럼 식사도 웬만하면 배달 음식을 시켜 먹어요. 아니면은 시골에 계신 어머니가 해준 반찬은 그냥 데펴서 내놓는 수준. 그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골에 계신 어머니가 노총각인 아들이 늦게 장가를 들어서 이제 아이까지 나니까 너무 좋아서 매주 음식을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며느리는 고맙다고 말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걸 왜 보내주냐고 하면서 처치곤란하다는 듯이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시골에서 시어머니죠. 시어머니가 보내준 음식이 있으면 일단 감사를 표하고 그리고 그것을 냉장고에 뭐 잘 보관했다가 맛있게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오래돼서 버리게 되거나 그것을 데펴서 내놓는 일조차 하지 않는 귀찮아하는 그런 상태인 거죠. 자,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일이 뭐예요? 두 번째는 아이를 키우니까 엄마니까 아이를 잘 케어를 해야 되잖아요. 아이가 아프거나 그러면 특히 신생아들은 이렇게 잔병 치레도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응급실도 종종 가게 되고 그런 일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아이를 세심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아이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병원을 가야 되는데 병원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왜 병원을 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일과 시간에 그것까지 체크해야 돼요. 병원을 오늘 갔느냐. 아내가 가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왜 병원에 가지 않았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내분이 내가 맘카페에 물어봤더니 이 정도면 안 가도 된대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 남편이 완전 빡치는 거죠. 아니 맘카페에 글을 다는 사람들이 의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맘카페 회원들이 아줌마들이 하는 말을 듣고 병원을 안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굉장히 열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분의 일가는요. 남편을 출근시킨 다음에 그냥 집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그 맘카페에 들어가서 글을 써서 남편 욕을 하고 시어머니 욕을 하고 그리고 아이 육아에 대한 질문을 하는 그것으로 일가를 보내는 거예요. 이 남편분이 자기한테 그렇게 하는 거는 그렇다 쳐요. 근데 이제 갓 태어난 아이한테조차 제대로 케어를 하지 않는 점 그리고 자기 어머니를 비방하는 글을 맘카페에 올리는 점 그런 것 때문에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이게 과연 내가 원하는 결혼 생활이었나? 라는 생각에 이분이 선택한 거는 이혼이었어요. 놀랍게도 이 여자분이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만났던 남자들 과연 이분이 이 남편을 사랑해서 결혼했을까? 조건만 맞으면 아무나 하고도 결혼할 수 있는 사람? 그 정도의 말과 행동을 보인 거죠. 다른 남자들한테. 이 남편이 거기에 딱 걸린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결혼할 때 내가 지금 이 여자랑 결혼하는 게 맞나라고 아직 나는 이성적으로 판단을 못했는데 막 몸이 끌려가고 있는 상황? 그런 상황이 연출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남자들 중에 이 남자가 딱 걸린 거죠. 그리고 더 놀라웠던 거는 이 남자의 재산을 다 실사를 했던 정황이 다 드러난 거예요. 집이 자가인지 당연히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차도 내 거인지 회사 거인지도 확인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시어머니 재산은 뭐가 있는지 그런 것까지 다 이미 조사가 끝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완벽한 설거지를 당하신 거죠, 이분은.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결혼 전에 이 남자랑 결혼하기 전에 만났던 남자들과의 그 연애 일치 같은 거를 결혼을 하면서 그걸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버리지 않고 마치 졸업 앨범처럼 전리품처럼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발견이 되는 거죠. 너무 황당한 일이긴 한데 이 남편분은 우리가 흔히 요즘 말하는 설거지를 당했다.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완벽한 케이스잖아요. 설거지를 당했다라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회자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이에요. 그런 일이 없지 않아요. 근데 항상 그런 거예요. 그런 현상은 언제나 있었고요. 근데 그런 현상이 다이냐? 그렇지는 또 않다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 말해볼까요? 그런 경우도 많아요. 결혼했어. 근데 남편이 갑자기 일을 그만둬. 나는 전업주부가 맞대. 그리고 아기가 태어난 것을 계기로 해서 당신 힘드니까 내가 집에서 아기를 봐주겠다. 육아휴직을 해. 1년, 2년이 지나. 그런데도 복직을 하지 않아. 그러다가 그냥 그만둬. 나 일이 맞지 않아. 그러면서 괴로워하면서 일을 그만둬. 그러면은 여자분이 그래 당신이 그렇게 힘드니까 그럼 일을 그만두고 다른 데 취직하면 되지. 그렇게 힘든데 뭐하러 다니냐. 내가 벌면 되니까 그만두고 다른 데 알아봐라. 그렇게 위로를 해줘요. 그리고 나서 회사를 그만뒀는데 다시는 복직을 안 하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자분이 돈도 벌어야 돼. 그리고 애도 키워야 돼. 가사일도 해야 돼. 거기다가 집에서 놀고 있는 남편 뒷바라지까지 해야 돼.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럼 이런 경우는 뭐라고 얘기할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요. 남자한테도 일어나고요. 여자한테도 일어나요. 결국은 뭐예요? 내가 상대방을 보는 눈이 없었던 거죠. 통찰력이 없는 거잖아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결혼은 신중하게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신중하게 하지 않아요, 대부분.
지금 여기서 예에서 나오는 설거지 당한 남자들 볼까요? 가장 큰 잘못은 내가 상대방을 알아보지 못하고 결혼한 그게 잘못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공부 잘하는 헛똑똑이, 공부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상대방을 통찰할 수 있는 능력, 그거를 배양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 머리로는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결혼에 실패하는 많은 이유가 제가 공부를 잘하니까 주변에서 제가 똑똑하니까 사람을 잘 골랐을 거야 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오해를 하고. 그래서 걸러주지를 못해요. 주변에서도 전혀. 제 판단을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쟤는 공부만 잘할 뿐이지 그런 머리가 전혀 없는데 오히려 사회생활도 일천하고 사람 볼 줄을 전혀 몰라. 그리고 자기 주장도 할 줄 몰라. 그냥 착해 빠졌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보통 많이 착해 빠지긴 하는데요. 그런 사람이 범하는 오류가 바로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게 이제 설거지론으로 대표되는 것 같고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고 그 반대인 사람도 있고요. 남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자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마치 무슨 프레임화를 하고 그리고 남성, 여성의 문제로 또 갈라치기 하는 그런 움직임은요.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은 뭘 또 호도하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잘 보지 못한 것을 그 문제를 쏙 빼버린단 말이에요. 결국 모든 일의 책임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지 못하면요. 나는 계속 피해자예요. 피해자가 좋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설거지를 당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요. 해결책은 있어요. 뭐예요? 이혼은 신속하게 하면 돼요. 근데 이혼을 하지 않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 결혼은 신중하게, 이혼은 신속하게, 그게 해답입니다. 왜 그러냐면 결혼 생활이라는 그 법률혼이잖아요. 계약. 그 종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두 가지뿐이에요. 뭐예요? 하나는 이혼, 두 번째는 사망이에요. 첫 번째 이혼이잖아요. 이혼은 뭐예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쌍방이에요, 쌍방. 일방적인 단독행위가 아니잖아요. 나 너랑 이혼할 거야. 오늘부터 이혼. 그게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있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혼을 하려면 첫 번째 제가 동의를 해야 돼요. 합의에 의한 계약 해지.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소송으로 가서 강제로 이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이혼 사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혼 사유가 없으면 이혼이 못해.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이 혼인 관계는. 되게 무섭지 않아요? 결혼은 네 맘대로 했어도 이혼은 네 맘대로 못한다. 그러니까 결혼은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이랑 있어서 나는 행복하지 않아. 라는 결론이 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혼은 신속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이 설거지론, 퐁퐁단 이런 말은요. 결국은 결혼은 신중하게, 이혼은 신속하게라는 말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사례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해결책은 분명히 있다. 이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프레임 속에 여러분 스스로를 가둘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러지 말고요. 자기 스스로 매듭을 잘 지시는 사람이 되길 바래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서 내 스스로를 그 안에 넣으면 기분이 좋은가요? 굉장히 자조적인 말이잖아요. 그렇게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문제가 있으면 정면으로 부딪혀서 해결을 하시길 바래요. 결혼이라는 건요. 참고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만나서 서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게 결혼이지 내가 너한테 설거지 당했어. 내 선택을 원망하면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렇게 상황을 프레임 안에 가둬놓는 거. 그거는 아무런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문제 해결이 안 되고 회피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불행하죠. 그러면 쟤도 불행하죠. 쟤는 불행하지 않은가요? 쟤는 성공한 건가? 사람을 보는 통찰력을 키우자. 내가 설거지 안 당하려면.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기서 혼전순결은 아무런 관계가 없죠. 결국은 결혼이란 건 내가 선택한 거기 때문에 결국은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인 거죠. 내 발등을 찍어야죠. 내가 사람을 제대로 못 알아본 나를 원망할 일이고. 그래서 사람을 보는 통찰력을 키워야 되는데 어떻게 키워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그게 없으면 결혼하시면 안 돼요. 제가 여러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결혼은 사랑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를 하자면 지금 나오고 있는 설거지론, 남자들이 당하면 설거지론이 되고 여자들이 반대로 당하면 역설거지론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내가 사람을 볼 줄 몰라서 하는 거, 사람을 볼 줄 몰라서 선택을 잘못하는 거, 결혼을 잘 못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결국 내 잘못이라는 거고요. 공부보다 더 중요한 건 공부머리랑 사람을 보는 거랑은 다르다.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라는 말이 왜 나오는 거예요? 공부는 내가 노력한 만큼 나와요. 근데
나머지 인생 있잖아요. 결혼도 마찬가지고 직장을 구하는 거, 인간관계를 맺는 거, 공부 머리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죠. 내가 좋은 대학 나온다고 해서 내가 좋은 사람이랑 결혼하는 거 전혀 아니죠.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공부는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와요. 결과가 안 나오면 내가 공부 안 한 거예요. 100%. 근데 다른 건 그렇지 않아요. 연애, 결혼, 내가 이 사람한테 진심을 쏟아 부었어.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그만큼의 진심을 주는 거예요? 전혀 아니죠. 난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내가 100을 줬는데 0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 오히려 마이너스로 나한테 돌아올 수도 있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정신을 바싹 차리고 항상 상대방에 대한 통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갔다고 해서 보장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정신줄 놓고 산 내 탓인 거죠. 그래서 내 탓인데 설거지 단이라는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서 나를 거기다 넣고 나 스스로를 동정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비난만 하고 있는 것도 나의 발전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그러니까 설거지로는요, 제가 주구장창 얘기하고 있는 결혼은 신중하게, 이혼은 신속하게라는 말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말인데요. 결혼 절차가 시작이 됐다고 하더라도, 뭐 상견례, 서로 뭐 예단이 오고 가고,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아니다 싶으면 그만두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결혼하고 있으면 안 돼요. 정신줄 놓고 사시면 그 대가는 내가 혹독하게 치러야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굉장히 많은 결혼과 이혼 상담을 하고 있는데 남자분이 그렇게 설거지론에 나오는 사람처럼 좋은 직장에 집도 있고 여자는 전업주부인데 여자분한테 경제권을 완벽히 다 주고 용돈을 타서 쓰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거는 그만큼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있다는 얘기겠죠? 저는 그런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좋은 선택하시기 바라고요. 결혼과 이혼 모두 다 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아, 자세가 다르잖아. 왜요? 찍는 자세가. 그러네. 아 맞아. 배워야겠네. 미성님한테 배워야겠다. 볼 봐주세요. 나이샤. 자, 나이샤, 나이샤. 맨날 롱기스트야. 멀리